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정치인 사주를 통해서 십신중의 비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간의 시간에 대입해서 비겁의 연령대를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비겁의 심리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을목을 생기 그리고 세상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잘 자라야 하는 시기가 갑을목의 시기예요. 갑목은 태어나서 8세, 태어나서 15세까지가 을목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갑일간이라면 같은 양기인 갑갑이라면 비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갑목 양기와 을목이라는 음양이 반대인 글자는 겁재의 성향이 됩니다. 비견이라는 건 세상에 처음 나온 글자거든요. 위로 오르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두머리 성향이 강합니다. 우두머리라는 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갑목일간은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갑목은 처음에 나온 글자예요. 그래서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건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다 이런 의미지만 그 이면에는 어리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견의 뜻에는 육체가 자라는 시기다.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목과 음양이 반대인 을목은 겁재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경쟁자이자 경쟁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글자가 바로 겁재, 을목입니다. 겁재는 태어나면서 바로 갑하고 경쟁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경쟁심이 가장 강한 글자입니다. 경쟁이라는 건 내가 상대방 것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내 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요소로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고 패배라는 감정을 알게 해주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켜주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먼저 차지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요.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겁재 같은 경우는 경쟁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변덕이 심한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궁겁증재의 의미로 탈재하다 이게 겁재의 의미가 됩니다. 사주에 비겁이 많을 경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겁은 아까 함께 자라나며 경쟁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비겁이 많다. 그럼 육체적으로 강한, 몸이 강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체력도 좋겠죠. 사주에 비겁이 많다면 함께 자라나는 경쟁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는 요소가 비겁이기 때문에 육체가 강한 의미가 됩니다. 육체가 강하다면 발산하는 그런 체력도 강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운동이나 예술, 공연 쪽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겁이 많다. 그러면 동료나 경쟁자, 협력자가 많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함께 서로 뜻이 맞으면 단체를 만들지만 또 해산하기도 하거든요. 서로 성향이 안 맞다 그러면 해산했다, 모았다, 흩어졌다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세력을 모아 단체를 만드는 그런 성향이 비겁입니다. 보통 이걸 좋게 쓴다 그러면 정치로 쓰겠죠. 그래서 정치인 중에 비겁이 강하지 않고 비겁이 없다. 이런 경우는 정치인으로 성공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정치인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지만 경쟁 속에는 분명히 시기와 질투가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비겁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데 내가 우위에 점하려면 내가 활동하는 시절이 맞아야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 아주 약하게 있다면 관이라는 건 나라며 법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틀,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 틀을 의미하는데
내가 세력이 강하면 그거를 무시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이 아주 약하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에서 관이 강해지는 운이 있거든요. 그때 관제가 일어나고 구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겁이 강하다. 일단은 돈을 탐하는 속성이 강해집니다. 먼저 내가 저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빨라지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식상을 생한다 이러면 비겁과 함께 동업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되고요. 그 식상이 다시 재성을 생하는 그렇게 연결이 잘 된 구조는 돈도 잘 번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상은 없는데 재성이 달랑 하나 약하게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비겁은 서로 재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 아니면 군겁쟁제 이런 의미로 돈을 날리거나 나의 활동처가 상하거나 여자 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겁이 강한 정치인들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요. 을사년 경진월 을묘일주고요. 대운이 병자 을해로 흘렀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봄, 여름을 활동하면서 가을에 열매 맺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대운이 겨울로 흘렀다는 건 점점 자신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강용석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기유년, 을해월, 임자일주입니다. 원국 자체 임자해로 비겁이 강한데요. 대운에서 천간으로 개수라는 겁재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신미경호 대운이에요. 신미경호는 계속 인성이 운에서 오거든요. 인성이 오면 식상을 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하던 것을 자꾸 바꾸게 하는 그런 운으로 변호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금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의 경우는요. 갑진년 병자월 을사일주입니다. 대운이 신사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을목하고 간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고 병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을 당시에는 간목의 시절입니다. 간목이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가 지금 대운이 신사, 임으로 사오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목은 기운이 빠지고요. 을목이 점점점 활동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개묘년, 개해월, 개미일주입니다. 지금 대운이 무진기사로 흐르고 있는데요. 원국 자체에서 개개개 천간에는 다 개수가 있고요. 지지로 해월입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해묘합과 해미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은 숙이고요. 지지는 목을 키우는 기운이 강한데 대운에서 진사오미로 흐르니까 이 개수들이 시절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활동하는 시절을 만나서 이 목들을 키우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해묘미 삼합의 미토가 내 일지궁에 있어요. 이러면 모든 기운이 나한테 모인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대운이 오면은 그 기토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위를 점하는 그러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들 중에 안희정 전 지사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주입니다. 을사년 경진월 을묘일주고요. 대운이 거꾸로 흘러서 봄 그리고 지금은 겨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국 자체의 진월이에요. 진월은 수기가 필요한 계절인데 원국에는 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을들은 개수를
필요로 합니다. 사유축 삼합을 하는 이 원국에 대비하면 육해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진토도 천살입니다. 육해나 천살의 성분은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구조고요. 을사년생으로 을목하고 병화는 공익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을사년생이기 때문에 공익의 삶을 살아야 좋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견들, 겁재는 없는데요. 을목, 진토 속에 또 을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을묘일주이기 때문에 비견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비견이 많을 경우에는 겁재의 요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견들과 함께 세력을 모아서 정치로 썼어요. 사주의 방향이 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생화의 의미로 사화라는 연을 향하기 때문에 연은 국가거든요.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연하고 일간인 을목은 월에 경금하고 을경합을 합니다. 을경합이라는 거 열매를 의미하는데 열매는 사실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단단한 열매가 되는데 지금 봄이에요. 봄이라는 건 이 을목이라는 나무의 뼈대가 돼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매라는 그런 의미는 강하지 않습니다. 을묘는 을사의 사화를 향하는데 이 사화 위에 비견이라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비견을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2002년 정충대운하고요. 병자대운 교접기에 제16대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후보 캠프 정무팀장을 맡았습니다. 병자대운이 오면은 원국의 을경합을 병화가 와서 익혀준다. 그러면 천간으로는 좋은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의미로 결과가 있는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자대운 무자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고요. 병자대운 경인년에는 36대 도지사에 당선이 됐고 37대까지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2013년부터 을해대운이 시작됩니다. 을해대운이 온다는 건 을목은 이제 자신이 활동하던 시절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경금도 원래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에 딱딱하게 열매를 맺어서 겨울에는 다시 수기에다가 몸을 풀어서 목으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해대운이 온다. 그러면 경금의 딱딱함을 잃기 시작하고 틀이 무너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화기가 약하고 수기가 강해지니까 관이 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 나를 극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무술년에는 월에 경진과 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터전과 틀이 흔들리는 그런 운이 됩니다. 을해대운이 오면은 월의 진토와 해진으로 합을 합니다. 천간으로는 을경합과 지지로는 해진 기문관살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게 언제? 올해 기해년에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2018년 8월이었죠. 성폭행 논란으로 관제가 생겼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판결받았지만 올해 2월 1일 날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대운이 내가 활동하는 시절이 아니고 활동을 잡는, 원래는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안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치인 사주를 가지고 비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상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